혹시 당신 맞지? 당신 아들이라고? 이 결혼 반대야. 이런 경우는 없어. 아빠 왜 그래요? 두 분이 어떻게 하시는 사이신가요? 이 결혼 절대 안 돼. 당장 나가.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지요. 11월 말 겨울 문턱에서 새벽은 더 깊어집니다. 침대 옆 탁상 시계를 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들 도윤이의 상견례 날.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게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싱크대 위 달력을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 3번이나 그어 놓았지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들 도윤이 사진을 봅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는 아들. 그 옆에 서서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있는 내 모습. 남편 없이 혼자 참석했던 날이었지요. 6시 집을 나섭니다. 골목길을 걸어 수선실로 향합니다. 효진네 수선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15년째 같은 자리, 같은 간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 받아둔 옷들이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정장 바지 단 수선 3벌, 코트 단추 달기 2벌, 지퍼 교체 하나.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스르륵, 스르륵. 이 소리가 좋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게 하니까요. 박 사장님 계세요?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김 여사가 들어옵니다. 70이 넘었지만 허리가 곧은 분이지요.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치마단 수선 맡기려고요. 근데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좋은 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 상견례가 있어서요. 아이고, 도윤이가 벌써. 시간 참 빠르네. 상대방 집안은 괜찮고 괜찮은지 아닌지 저도 모릅니다. 아들이 엄마 걱정 말고 오기만 해 그 말만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수선실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열고 검은색 정장을 꺼냅니다. 3년 전 도윤이 회사 창립 기념식 때 샀던 옷입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지요. 정장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봅니다. 주름 하나 없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엽니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잠시 망설이다 꺼내봅니다. 1999년도 민방위 응급처치 교관 임명장 박효진.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 아래 신문 스크랩이 있습니다. 한성공장 화재, 여성 교관이 7명 구조, 신원 밝히기 거부. 손가락이 신문지 위를 천천히 훑습니다. 그때의 열기가, 연기 냄새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남의 이야기입니다. 박효진이라는 이름은 그날 이후 평범한 수선실 사장이 되었으니까요. 서류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3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도윤입니다. 엄마, 오늘 6시 맞지? 강남역 근처 한정식 집이야. 주소 문자로 보낼게. 알았어. 근데 도윤아. 응?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니? 전화 너머로 도윤이 잠시 뜸을 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분들이야. 서아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이시래.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평범한 분들. 그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봅니다. 3시간 남았습니다. 5시 수선실 문을 닫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58배 얼굴이 보입니다. 눈가에 잔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지요.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합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이혼 후에도 버리지 못했지요. 핸드백을 들고 현관에 섭니다. 신발장 위 거울에 다시 한번 모습을 비춰봅니다. 할 수 있어. 도윤이를 위해서 지하철을 탑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저도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호흡을 합니다.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삐 지나갑니다. 이 도시의 속도에 저는 없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한정식집 간판이 보입니다. 송학이라는 이름입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도윤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립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집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해 전 그 사람을 떠나던 날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지만 그저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문을 밉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복도 끝 예약된 룸이 보입니다. 매화실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 둘, 셋. 운명은 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만남을 가장해서 룸문 앞에 섭니다. 노크를 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도윤이 문을 열어줍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뒤로 예쁜 아가씨가 보입니다. 서아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숨이 멎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윤태상? 20년 만입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나도 그럴 겁니다. 아니, 더 심하겠지요. 다리에 힘이 빠져 문고리를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서아가 일어나 다가옵니다. 예쁜 아이입니다. 맑은 눈, 단정한 미소. 도윤이 눈이 높구나 싶으면서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태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나도 겨우 고개를 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앉은 채로 나를 바라볼 뿐입니다. 20해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깊어진 이마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입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여보,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서아 어머니가 남편을 가볍게 툭 칩니다. 품이 있는 분입니다. 은은한 회색 정장이 잘 어울립니다. 앉으세요. 태상이 짧게 말합니다.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애매한 말투입니다. 도윤이 내 옆 의자를 빼줍니다. 앉습니다. 무릎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쥡니다. 저는 장미정입니다. 서아 엄마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아 어머니가 먼저 말을 겁니다.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네, 박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윤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그 순간 태상이 물잔을 탁 내려놓습니다. 혼자 키웠다고요? 태상이 도윤을 봅니다.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진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이혼이라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상의 시선이 다시 내게로 옵니다. 무언가 묻고 싶은 게 가득한 눈입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습니다. 음식 주문할까요? 여기 한정식이 참 좋아요.
장미정 씨가 분위기를 바꾸려 합니다. 메뉴판을 들어보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내가 메뉴판을 내려놓자 도윤이 대신 주문을 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서아가 도윤의 손을 살짝 잡는 게 보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집니다. 그 모습이 예쁘면서도 아픕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게 미안합니다. 박씨, 태상이 입을 엽니다. 박씨, 그 호칭이 가슴을 찌릅니다. 언제부터 이 동네 살았습니까? 15년 됐습니다. 수선실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요. 평범하게 사셨군요. 평범하게. 그 말에 숨은 가시가 느껴집니다. 음식이 나옵니다. 정갈한 반찬들이 상을 채웁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장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태상이 물잔을 듭니다. 천천히 물을 마시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 결혼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서아가 놀라 소리칩니다. 도윤은 얼어붙은 표정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미정 씨도 당황합니다. 이분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태상이 일어섭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려 물잔을 쳐버립니다. 물이 쏟아져 정장 앞자락을 적십니다. 엄마, 도윤이 냅킨을 들어 닦아주려 하지만 손을 듭니다. 괜찮아. 젖은 옷자락을 손으로 쥐어짭니다. 찬물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집니다. 고개를 들어 태상을 봅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 목소리가 의외로 담담합니다. 과거를 숨긴 사람과는 사돈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라뇨? 20해 전 당신이 한 일 말입니다. 태상의 눈에 분노가 어립니다. 20해 전 그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아가 아버지 팔을 잡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우리 결혼 얘기예요. 알아야죠. 도윤도 일어섭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도윤아, 앉아. 내가 아들을 만류하지만 도윤은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사신 분입니다. 무슨 과거가 있든 지금의 어머니로 판단해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울분이 묻어납니다. 내 아들, 엄마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고맙고도 아픕니다. 자네는 모르는 일이야. 태상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날 배신했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등을 돌렸지. 배신? 그 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일어섭니다.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도윤아, 아들을 봅니다. 엄마 먼저 갈게. 엄마, 괜찮아. 서아 씨 미안해요. 이렇게 되어서. 서아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예쁜 아이입니다. 도윤과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 태상이 부릅니다. 돌아봅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왜 그 돈을 받았습니까? 돈. 그 말에 모두가 놀라 나를 봅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립니다. 무슨 돈이요? 장미정 씨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돈 말입니다. 내 회사를 무너뜨린 대가로 받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미련 없이 새 길을 가는 것. 어머니, 사실이 아니죠? 도윤이 내 팔을 잡습니다. 간절한 눈빛입니다. 도윤아,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어진 손. 열심히 일하며 산 흔적이 만져집니다. 미안하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섭니다. 어머니,
도윤이 부르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도윤인가 싶어 걸음을 멈춥니다. 박효진 씨, 장미정 씨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젖은 정장이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두 아이가 정말 사랑한다고 믿어요. 장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럼 방법을 찾아봐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입니다. 박효진 씨, 장미정 씨가 내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어머니 마음 저도 알아요.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엄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서아가 도윤 씨 만나고 정말 행복해해요. 그전엔 본 적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도윤이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장미정 씨를 봅니다. 진심 어린 눈빛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어머니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내가 말합니다. 네, 제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20해 전 일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지하철역으로 걷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도윤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울립니다. 이번엔 문자입니다. 엄마, 어디에요? 걱정돼요. 답장을 보냅니다. 집에 가는 중이야. 혼자 있고 싶어. 엄마, 그 돈 얘기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할게. 더 이상의 문자는 오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며 생각합니다. 20해 전 태상의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내게 제안했던 일, 태상을 배신하면 거액을 주겠다던 그 제안. 나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다른 선택을 했지요. 태상을 떠나는 것. 그가 나 때문에 더 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지만 그는 오해했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그를 배신했다고.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나쁜 사람으로 남아야 할까요?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한 발을 내딛습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한 발 한 발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서.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20해 전의 진실을 찾아서 태상 앞에 당당히 설 겁니다. 그것이 도윤을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태상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흘째입니다. 도윤이 집을 나간 지 사흘.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새벽 4시 또 잠이 깹니다. 거실로 나와 도윤의 방문을 엽니다. 텅 빈 방. 책상 위에 노트북도 없습니다. 옷장을 열어봅니다. 겨울 코트가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나간 겁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납니다. 핸드폰을 또 확인합니다.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도윤아, 어디 있니?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오전 10시 수선실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아입니다.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 보입니다. 어서 와요.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와서. 아니에요. 앉아요. 의자를 권합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도윤 씨 소식 들으셨어요?
연락이 안 돼요. 저도요. 어제부터는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나갔대요. 저한테는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그래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서아가 눈물을 닦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 씨도 그럴 거예요. 이 아이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도윤이 왜 이 아이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박효진 씨 전화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강남세 브란스 병원 응급실입니다. 한도윤 씨가 응급실에 계신데 보호자 연락처로 되어 있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안정되었는데 보호자가 오셔야. 전화를 끊기도 전에 뛰어나갑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한도윤 환자 보호자입니다. 3번 베드입니다. 커튼을 젖히니 도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옆 베드에는 서아가 있습니다. 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습니다. 도윤아,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산소 치료 중이니 안정하세요. 간호사가 말합니다. 엄마. 도윤이 힘겹게 입을 엽니다. 말하지 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태상입니다. 그 옆에 장미정 씨도 있습니다. 서아가 왜 여기 있어? 태상이 응급실로 들어오려 하자 의료진이 막습니다. 보호자만 들어오세요. 내가 보호자야. 밖으로 나갑니다. 태상과 마주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들과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태상 씨, 내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그때 장미정 씨가 남편을 잡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예요.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두 환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묶었던 숙소에서 보일러 가스가 샜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됩니까? 내가 묻습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119가 도착했을 때 두 환자가 이미 응급처치가 되어 있었대요. 문도 열려 있었고, 누가 구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 그때 옆 처치실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의료진이 뛰어갑니다. 심정지 환자입니다. CPR 시작. 간호사가 흉부 압박을 시작하지만 뭔가 서툽니다. 신규 간호사인 것 같습니다. 깊이가 부족해요. 더 세게. 의사가 지시하지만 간호사는 이미 지쳐 보입니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처치실로 들어갑니다. 보호자는 나가세요. 전 자격이 있습니다. 간호사를 대신해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깊이, 정확한 속도, 1, 2, 3, 4 카운트를 세며 압박합니다. 에피네프린 1mg. 의사가 지시하기도 전에 먼저 콜합니다. 네. 의사가 놀라 나를 봅니다. 2분 경과, 리듬 체크. 내가 말하자 의사가 제세동기를 확인합니다. VF입니다. 제세동 200줄 준비. 손을 뗍니다. 클리어. 제세동 후 다시 압박을 시작합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외칩니다. 당신, 의사죠? 누구십니까? 의사가 묻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봅니다. 그냥 옛날에 조금 배운 사람입니다. 조금 배운 정도가 아닌데요. 전문가 수준이시던데. 뒤를 돌아보니 태상이 서 있습니다. 장미정 씨도 있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입니다. 엄마. 커튼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살렸어요? 1999년 태상이 갑자기 말합니다. 그해 가을 서초동 공장 화재 7명을 구한 여자가 있었지. 그게 당신이었고. 무슨 말씀이세요? 장미정 씨가 묻습니다. 그때 신문에 났었어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영웅이라고. 태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숨겼습니까? 왜 그런 재능을 숨기고 살았습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도윤이 묻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박효진 씨. 의사가 다가옵니다. 명찰을 보니 응급의학과 과장입니다. 혹시 의료인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민방위 응급처치 교관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도 실력이 이런데 우리 병원에서 CPR 관련 강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명함을 내밉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나를 부릅니다.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저희를 누가 구했는지 알아요. 모두가 서아를 봅니다. 희미하게 봤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온 사람. 서아가 태상을 봅니다. 아버지와 닮은 분이었어요. 나이 든 남자분. 태상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했니? 분명해요. 태상이 친구다라고 하셨어요. 태상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무언가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니? 오래된 사진입니다. 3명의 남자가 찍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상, 그리고 강민석? 내가 무심코 그 이름을 말하자 태상이 나를 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민석이를 알아? 도윤이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강민석이요? 그거 제 친아버지 이름인데요.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태상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뭐라고 했니? 제 친아버지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도윤이 말합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입양해서 키우셨어요. 태상이 나를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민석이가 죽었다고? 1999년 겨울. 내가 대답합니다. 산악사고였어요. 그럴 리 없어. 민석이는 2000년까지도 연락이. 태상이 말을 멈춥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설마 그때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게. 장미정 씨가 남편을 부축합니다. 여보, 앉아요. 이제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내가 입을 엽니다. 모든 걸, 20해 전에 있었던 일을. 도윤을 봅니다. 서아를 봅니다. 그리고 태상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의사가 다가옵니다. 두 환자 모두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밤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태상이 나를 봅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눈에 보입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오. 태상 씨, 민석이 얘기를 해야겠소. 그리고 당신 얘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도윤이 부릅니다. 엄마. 돌아봅니다. 사랑해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해. 병원을 나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주차장에서 태상과 다시 마주칩니다. 박효진 씨. 네. 민석이를 정말 아셨소?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태상이 하늘을 봅니다. 어쩌면 민석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건지도 모르겠소.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강민석, 도윤의 친아버지이자 태상의 친구, 그리고 20해 전 나에게 도윤을 맡긴 사람. 그가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 모든 진실을 말할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도윤을 위한 일이고, 민석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나를 위한 일입니다. 아침 10시 태상의 집, 강남의 한 주택가, 태상의 집 앞에 섭니다. 2층 집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20해 전에는 작은 원룸에 살았는데 그 사이 많이 성공한 모양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을 여는 건 장미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실로 들어갑니다. 넓은 공간,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서아의 성장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태상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입니다. 분노보다는 피로가 보입니다. 앉으세요. 맞은편에 앉습니다. 장미정 씨가 차를 내옵니다. 따뜻한 김이 오릅니다. 도윤이는요? 오늘 오후에 태어납니다. 서아도요. 다행이네요. 침묵이 흐릅니다. 1999년 12월. 태상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연락 온 때였어요. 탁자 위에 오래된 수첩을 올려놓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누렇게 변한 종이들. 여기 적어놨어요. 아이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잘 부탁한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수첩을 넘깁니다. 민석의 글씨가 보입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입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네. 민석 씨를 만난 건 병원에서였어요. 기억을 더듬어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응급처치 교육을 나갔는데 민석 씨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내가 출산 중 사망했다고,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태상의 눈이 흔들립니다. 민석이 아내가 죽었다고요? 네. 양수색 전증이었어요. 아기만 겨우 살렸답니다. 장미정 씨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아이를 맡기로 했어요. 며칠만. 민석 씨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사흘 뒤 신문을 봤어요. 설악산 조난 사고. 그날 민석 씨가 당신을 구하려다가 태상이 주먹을 줍니다.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무리하게 등반을 강행했고 민석이는 말렸는데 신문에는 한 명이 실종됐다고만 나왔어요. 이름은 없었고요. 회사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언론에 나면 더 큰 문제가 될까봐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태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신도 못 찾았어요. 눈사태가 너무 심해서. 그 즈음 제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말을 잇습니다. 배경호라는 사람이었어요. 태상이 벌떡 일어납니다. 배경호? 당신 회사 재무이사였다고 하더군요. 그 자식이 당신 회사의 비자금 장부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걸 검찰에 넘기면 당신은 끝이라고. 장미정 씨가 남편을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배경호가 빼돌린 돈이었어요. 내 누명을 씌우려고. 그 사람이 제안했어요. 당신과 헤어지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하겠다고. 거절하면 저뿐 아니라 당신도 끝장내겠다고. 창밖을 봅니다.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20해 전에도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태상을 봅니다. 민석 씨 아이요. 배경호가 그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맡은 걸, 그 아이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아이를 데리고 당신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상이 다시 앉습니다. 깊은 한숨을 쉽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왜 혼자 짊어졌소? 말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배경우와 맞섰을 거고, 그럼 회사도 당신도 모두 무너졌을 겁니다. 배경우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태상이 말합니다. 당신이 돈을 받고 날 배신했다고, 내 약점을 팔았다고. 알아요. 믿었어요. 그 말을.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게 나았어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게, 찾지 않는 게. 장미정 씨가 내 손을 잡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도윤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제 삶이 되었습니다. 태상이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옵니다. 민석이 유품이에요. 얼마 없지만 상자를 엽니다. 사진 몇 장, 만년필, 그리고 작은 수첩. 이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민석의 사진입니다. 도윤이네요. 내가 말합니다. 정말 닮았네요. 태상이 사진을 만집니다. 민석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죠. 도윤이도 그래요. 아버지를 닮았는지 따뜻한 아이예요. 그런데 1999년 가을, 그 공장 화재. 태상이 묻습니다. 왜 신원을 숨겼소?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배경우 때문이었어요. 제가 주목받으면 당신에게까지 영향이 갈까봐. 그래서 영웅이 되기를 포기했소?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이 떠오릅니다. 검은 연기, 뜨거운 열기, 쓰러진 사람들, 하나씩 끌어내던 손길, 마지막 사람까지 구하고 쓰러졌던 순간. 7명이었어요. 여자 셋, 남자 넷. 최연소가 19살이었죠. 기억하고 있군요. 잊을 수가 없어요. 배경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묻습니다. 2005년에 구속됐어요. 횡령과 배임.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그렇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당신도 떠났고 민석이도 없고 태상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20회를 오해하고 살았어요. 그때 태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아, 도윤군. 내게 전화기를 건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응, 있어. 저 퇴원했어요. 서아도 같이요. 지금 가도 될까요? 태상을 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고 다시 앉습니다. 아이들이 온대요. 그래야죠. 이제는 숨길 게 없으니까. 장미정 씨가 차를 다시 따릅니다. 그런데 어제 병원에서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하시다니. 오래전 일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손길이 닿았던 삶들을, 구했던 숨결들을. 현관문이 열립니다. 아버지 왔어요. 서아가 들어옵니다. 도윤이 뒤따릅니다. 두 아이 모두 창백하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엄마. 도윤이 다가옵니다.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서아가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도윤 씨 사랑해요. 도윤 씨도 절 사랑하고요. 도윤이 내 옆에 앉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겪으셨든 전 어머니 편이에요. 태상이 일어섭니다. 천천히 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태상 씨,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미정 씨도 일어납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태상을 봅니다. 저도 미안해요.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도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 집 창고에서 찾았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입니다. 내 아들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석 씨가 남긴 거예요. 당신이 성인이 되면 주려고 했는데, 도윤이 편지를 엽니다. 손이 떨립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도윤이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너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긴다. 그분은 너를 나보다 더 잘 키워줄 거야.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넌 멋진 어른이 되어 있겠지. 사랑한다. 영원히. 도윤이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가 절 사랑했네요. 그럼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태상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민석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네. 자네가 그의 아들이라니. 이것도 인연인가. 서아가 도윤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20해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혼자 겪었던 고통, 오해의 세월, 그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장미정 씨가 말합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입니다. 박효진 씨, 태상이 부릅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네. 우리 모두 도윤이 아버지 친구 가족이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도윤과 서아가 팔짱을 끼고 걷습니다. 그 뒷모습을 봅니다. 민석 씨, 보고 있나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결혼식 날, 4월 둘째 주 토요일,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는 봄날입니다. 예식장 대기실에서 도윤을 봅니다. 턱시도가 잘 어울립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이 떨리는 게 보입니다. 긴장되니? 네, 엄마. 이상하게 손이 떨려요. 아빠도 그랬을 거야. 민석 씨도. 도윤이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친아버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창밖으로 하객들이 보입니다. 수선실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김 여사님이 손을 흔듭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그냥 모든 게요.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도 비밀을 지켜주신 것도. 도윤의 눈이 붉어집니다. 울면 못 써. 서아가 놀랄 거야. 신부 대기실로 갑니다. 서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장미정 씨가 딸의 베일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서아가 나를 부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네요. 감사해요. 태상이 들어옵니다. 모닝코트가 잘 어울립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얼굴입니다. 준비됐나? 네, 아버지. 태상이 나를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식이 시작됩니다. 도윤이 입장합니다. 서아가 아버지 팔을 잡고 들어옵니다. 줄에 없는 결혼식입니다. 두 사람이 직접 쓴 편지를 읽습니다. 서아야, 너를 만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두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 도윤이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친아버지, 그리고 이제 새로 생긴 아버지. 두 분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너와 함께하고 싶어. 서아도 답합니다. 도윤 오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신랑 측 첫 줄에 민석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태상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 옆에 작은 화환 문구 한 줄. 친구 민석에게
내 아들이 참 잘 자랐다. 일상으로 돌아와 수선실을 엽니다. 바늘을 들고 옷을 꿰맵니다. 이 일도 계속할 겁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립니다. 피아노 레슨 끝났어요? 네. 오늘은 도윤 오빠가 좋아하는 곡을 연습했어요. 무슨 곡? 비밀이에요. 오빠 생일 때 들려드릴 거예요. 참 예쁜 며느리입니다. 저녁 무렵 태상이 찾아옵니다. 가끔 이렇게 들립니다. 커피를 마시며 옛날 얘기를 합니다. 교육관 반응이 좋던데요. 다행이에요. 민석이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게요. 침묵이 흐릅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태상이 묻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도윤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민석 씨 아들이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10월 말, 도윤이 전화합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서아가 임신했어요. 전화기를 놓을 뻔합니다. 정말? 네. 이제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합니다. 축하해. 서아는 괜찮고? 입덧이 좀 있는데 괜찮대요. 금방 가볼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봅니다. 할머니가 되는 얼굴입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전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민석 씨의 편지를 꺼냅니다. 도윤에게 준 것 말고 제게 남긴 편지입니다. 박효진 씨, 제 아이를 맡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편지를 접어넣습니다. 민석 씨, 약속 지켰어요. 도윤이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새해 첫날, 가족들이 모입니다. 태상과 장미정, 도윤과 서아, 그리고 나. 올해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장미정 씨가 말합니다. 그래야죠. 태상이 잔을 듭니다. 민석이 목까지 우리가 잘 살아야죠. 다 함께 잔을 부딪힙니다. 창밖으로 첫 해가 떠오릅니다. 숨겨진 영웅이 드러나고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그것이 만든 기적. 도윤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서아가 배를 쓸어내립니다.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민석 씨의 손자 혹은 손녀. 생명은 이어집니다. 사랑도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효진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도록 지인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행운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